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오늘도 저의 고양이 꼬리와 함께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혼자서 또 발견한 재미있는 호칭어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나중에 꼭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 그 춘곤증 플러스 비염 뭐 이러한 건강상의 춘곤증을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된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단어는 일단 남편 아내인데 남편 아내 플러스 신랑 신부예요. 우선 제가 남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 들어보면 남편이나 아내를 그 부부들마다 부르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부르는 호칭어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자기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좀 이제 좋지 않은 예로는 뭐 이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계시고 어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뭐 이런 이제 그 지시 대명사 그런 것들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이제 고양이가 밥을 다 먹고 떠나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부부의 경우는 저는 일단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 아니면 이제 오빠라고 부르고 남편은 저를 부인이라고 부르거나 그냥 에바자기 뭐 이렇게 부르거나 합니다. 그래서 주로 좀 어디 밖에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끼리 서로 부를 때 남편 부인을 좀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게 됐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딱히 저는 사실 크게 거기에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또 남편이 뭔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 역시 남편은 남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의 편의 그 줄임말로서 저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이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잠시 문을 열어주고 와야 되나요? 노마야, 아니야. 거기 문은 열리는 문이 아니야.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남의 편의 줄임말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문득 이 남편의 그 뜻풀이가 뭔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대박이었습니다. 역시 남편은 남편이었는데요. 일단 뭐 당연히 남편도 한자어 이고 놀랍게도 아내는 또 순우리말이더라고요. 보통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짝짝꿍인 것 같은데 남편은 한자와 아내는 순우리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은 사내 남자랑 그리고 이제 편할 편 아니면 똥오줌 변자가 합쳐진 여기서부터 신세계가 열렸어요. 이 편할 편자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니까 이게 사람 인자 그리고 고칠 경자가 합쳐진 거래요. 그러니까 고침으로써 편하게 만든다. 약간 요런 뜻이 담겨 있어서 이 편하다라고 할 때 그 편리성, 뭐 편의성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편의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편자인데 이게 또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걸 바로 잡다. 불편한 거를 바로 잡는 사람, 불편한 걸 바로 잡아서 편하게 만든다라는 그 뜻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갑자기 이 똥오줌 변 이게 들어있어서 그리고 똥오줌 변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분께서 저희 댓글로 이 남편에 대해서 이 편할 편자가 들어간 이유가 아내가 남편을 편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라는 그 의견을 한번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해서 저만의 이제 뜻 해석을 해봤는데 우선 편하게 해준다 라기보다 저는 좀 넌 내가 편해졌어 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아, 그럼 내가 너무 편해졌으니까 이 똥오줌 변에 이거를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편해졌으니까 방구를 튼다. 요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이제 들어보면 좀 일방적으로 남편분들이 이렇게 생리현상을 트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트신 분들은 계시는지 꼭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저희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극히 일방적인, 지금은 일단은, 네, 지극히 일방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계속 이렇게 좀 고품격으로 가고 싶은데 방귀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리 현상을 틀 정도로, 저희가 가까워지고 편해졌다는 것은, 아, 정말 이제 부부가 됐구나. 이런 의미로 저는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무의식 중에 제가 혼자서 아, 내가 참 편해져서 이제 남편이 됐구나라는 그 생각에 남편을 이렇게 부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저만의 결론을 지었고요. 그러면 그래도 남편을 좀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그래도 한번 이게 나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옛말이 안해라고 돼 있더라고요. 16세기에 이제 안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도 안해를 보고 조사하기 전에 저 혼자서 아, 아내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 난 안해. 네가 편하게 해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아, 안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안해인가 안 한다. 뭐 이렇게 이것저것 좀 하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좀 게으른 성격이라서. 그래서 안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여러 가지 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가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가설들이 있는데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시적인 가설인데 이 안해가 안에 있는 태양. 안에 있는 태양이라고 내가 빛난다고. 그래서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이제 썰도 있어요. 이 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해 그냥 안 한다도 마음에 들었고 요 안에 있는 태양이다, 안에 있는 해이다. 요것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저의 존재를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해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해는 이제 결국에는 썰인 거고 안에 있는 태양이다라는 그 뜻풀이가. 그래서 보니까 안해를 현대어로 안애라고 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다 말 그대로 집사람, 안사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안햇사람 이렇게 표기를 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해가 초속격 조사라서 아무튼 아내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줄어들어서 아내가 된 그런 경우다. 그러면서 또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특징적인 게 이제 한국어에서는 그 아내를 부르는 친족 호칭어가 그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았고 그 반면 관계 호칭어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시하는 관계 지시 호칭어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래서 아내를 가리키는 다양한 호칭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칭들이 뭐 이를테면 아까 저희 남편이 저를 부르는 부인도 있고요. 그리고 집사람, 안댁, 마누라, 섹시, 여편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내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이제 관계 지시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요런 형태의 이제 다양한 호칭들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다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건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내라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편해졌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들려줄게.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일단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그냥 조금 PS 느낌으로 조금 더 덧붙이자면 굉장히 좀 재미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현상이라고나 할까요? 뭐였냐면
제가 최근에 버스를 타게 됐는데 버스에 아주머니 두 분께서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시면서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데 한 연령대가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동안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한 50 후반? 네. 정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젊은 그런 이제 아주머니들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한 아주머니가 이제 다른 아주머니한테 우리 신랑은 뭐 이제 주말에 계속 어딜 막 낚시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라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신랑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는 그룸, 그죠? 영어로 그룸 맞나요? 브라이드랑 그룸? 맞아? 신랑. 정말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는 막 토익 만점자 저희 남편이 이제 또 신랑을 잠시 사전에서 찾고 있는 동안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남자친구, 그 다음 단계가 약혼자 아니면 신랑이고 그 다음 단계가 남편인 거죠. 제가 이제 그룸? 맞아요? 그룸. 아무튼 그래서 그룸인데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짝이 되는 단어는 신부인 거고, 그래서 신부랑 신랑은 보통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쓰는 단어들일 텐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심지어 여러 번 들어봤어요. 아주머니들 아니면 이제 가끔은 심지어 할머니들께서도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 신랑이라고 할 때가 꽤 있더라고요. 애기 아빠 아니면 신랑 이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사를 안 해봤고 제 조사는 이제 남편과 아내에서 끝나는데 조금 그냥 이 신랑이라는 단어랑 신부라는 단어도 한자어인데 그 한자 각각의 글자들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일단 신랑 이 신자는 당연히 새롭다 할 때 그 신자고 랑은 사내랑 그러니까 남자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는 또 며느리 부예요. 그러니까 왜 사위랑이 아니라 사내랑 그리고 며느리 부인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어쨌건 간에 사내랑이라서 이것도 저만의 해석을 굳이 덧붙인다면은 항상 새로운 거지. 항상 남편을 신랑이라고 부르면서 이 남자는 매번 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날 바에 그냥 신랑이라고 부르면서 이 매번 참 새로운 이상한 짓을 가끔 하는 이분과 이제 내가 산다. 이런 의미로도 뜻이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남자분들, 그러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아니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연세가 있으신 남성분들은 제가 좀 아저씨라는 단어를 자주 안 쓰는데 아무튼 좀 신사분들, 그죠? 어르신분들은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 또 신부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신부가. 뭔가 되게 이상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좀 그렇잖아. 우리 신부가. 이런 좀 이상한데 할머니가 아유 우리 신랑 빨리 와 이러면은 또 괜찮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이 부부 간의 호칭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혹시 신랑 신부 아니면 아내 남편 부인 뭐 이런 호칭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왜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남편들을 신랑이라고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좀 해석을 나름의 어떤 뜻풀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댓글로 해석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러시아어의 경우에는 저희는 애칭으로 부르거나 뭐 우리 해, 막 우리 곰돌이 막 이런 거 세상에 다소 오글거리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부르거나 아니면 이름으로 부르거나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부인이라는 그 단어들 자체를 잘 안 써요. 서로를 부를 때. 그러니까 호칭어로서는 잘 안 쓰는 편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 그게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그래서 저만의 이제 남편이 그 편가르다 할 때 그 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편하구나 생각과 함께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뜻풀이를 저 혼자서
해서 여러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부부 간에 어떻게 서로를 부르는지, 아니면 애인이라면 애인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호칭어로 부르시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남편이 상당히 이상한 역시나 매우 새로워 우리 신랑. 아무튼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래도 영상을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싶지만 아직 학기 중이라 조금 간격을 두고 올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께 꼭 사랑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